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살얼음 잡히고 눈도 내리는 절기상 소설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춘이라고 합니다. 겨울은 맞는데 한편으로는 아직 따뜻한 햇볕이 간간히 내리쬐서 소춘, 작은 봄이라는 건데요. 희한하게 오늘 정말 이 바람 끝에 이 봄 햇살 같은 따스함이 묻어있지 않는가요? 소설이라고 적고 소춘이라고 읽을 수 있는 오늘, 모처럼 따뜻한 금요일 여러분 기분 좋게 맞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은 이 절기상 소설에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소설 추위는 이것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작물이 이 소설의 찬바람과 쌀쌀한 날씨를 이겨내야 겨울 동안 잘 자란다고 믿어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설 추위는 이것을 내서라도 한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나 갚아야 할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아시겠습니까? 예. 정답과 함께 지역별 날씨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고요. 게시판도 있습니다. 이곳에 정답과 함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위장약 그 성분 가운데 니자티딘이라는 것에서 암을 유발하는 그 물질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라니티딘계 그 위장약이 한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니티딘,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니자티딘 일부 제품에서 이 발암 추적 물질 N-니트로 이 소디메티알민이라고 하는 것이 검출이 지금 된 겁니다. 지난번에 그 검출된 성분하고 지금 같은 성분인데요. 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지금 완제의약품 가운데서 13개 품목에 대해서 잠정 제조 판매 중지 그리고 처방 제한 조치를 이제 취한 겁니다. 예. 단기 복용한 경우에 인체 위해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앞으로 이 지금 전문가들로 이 발생 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명확한 원인을 이제 분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혹시 이거 좀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제품이 이번에 그 판매 중지가 됐는지 한번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그렇죠.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도 해야 되고, 앞서 단기 복용은 그렇게 사람 몸에 큰 해는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또 이 장기 복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의사하고 직접 좀 상의를 해보는 것이, 그리고 또 주의를 하라고 식약처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불이 난 대성호의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수색 범위를 제주도까지 확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나흘째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해경, 관공선, 해군 또 선박들 다 이제 활용이 됐고, 민간 어선도 참여해서 지금 그 신고 해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83km 해역 9개 구역으로 나눠서 집중 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실종자를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자, 이런 속에 제주도 해안가 수색도 지금 어제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해안가 그래서 수색, 네. 예, 어제 이제 서귀포 시청 직원 65명이 그 대정읍 신도리에서 안덕면 대평리 해안 서귀포시 일대인데요. 그 일대를 이제 수색을 일단 한 거고요. 오늘도 이제 계속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예. 이런 속에 오늘 오전 11시 42분께 대성호의 그 선미 부분 인양 작업이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예. 여기 지금 블랙박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선수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일단 그
수중 탐색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 상태인데요. 오늘 해군 그 기뢰 탐색함 2척 동원해서 그 음탐기를 이용해서 집중 탐색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철원 민통선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네. 그러면 26번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국립환경과학원 쪽에서 이제 확인한 그런 내용이고요.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에서 이번에 또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접경 지역 그 야생 멧돼지가 남쪽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역 울타리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파주 철원 간 그 1단계 그 울타리 작업이 일단 완공이 됐다 그럽니다. 예. 총 연장이 무려 200km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방어막은 이제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작업은 아마 11월 말 정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1단계 광역 울타리가 완공되고 나면 그 안에서 일단 멧돼지들을 이제 잡아들이는 그런 네. 작업들을 이제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접경 지역에 그 야생 멧돼지가 남쪽이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철도 파업 사흘째인 오늘 최대 한 100편 이상의 KTX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또 주말 앞두고 철도 이용객도 많아지고 또 대입 수능 시험 관련해서 뭐 면접이나 논술고사 보는 학생들도 많아서 이게 참 이 철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부산하고 서울역 기점의 경부선 KTX는 대부분 매진이라 그럽니다. 예. 이게 주말인 23일, 24일 상황 역시 지금 비슷하다 그래요. 간혹 입석표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 예매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대학에서 논술 등의 시험을 치르는 지방 수험생 가운데서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지금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이게 좀 상당히 좀 고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또 고속도로 쪽으로 또 더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차량 정체도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일단 뭐 노사 간의 협상 지금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어제도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코레일 측이 일단 수험생 관련한 대책, 특별 대책을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그 대책을 곧바로 실행을 지금 할 것 같고요. KTX를 포함해서 모든 열차에 추가 운임 없이 무료로 환승할 수 있도록 그 선행 열차를 우선 탈 수 있도록 뭐 해주는 조치 같은 게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뭐 기차를 탔는데 지연이 되거나 또는 이제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봉착하면 그 열차 승무원들에게 좀 정확하게 빨리 알려서 학교 측에 좀 전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구축을 한다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30대 여성이 실종 50일 만에 이 가막산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이 4인 네. 불명으로 처리하고 유족들에게 장례까지 치르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이게 지금 논란이 지금 오늘 갑자기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난 9월 25일에 동두천시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이라 그래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이제 가출을 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이제 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종 약 50일 만인 지난 14일에 가막산 절벽 60m 아래에서 이제 시신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신체 일부가 이제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그 유족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내용을 좀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시신 발견 당시에 신체 일부분을 찾지 못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춘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찾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니까 굉장히 짜증스럽게 이제 응대를 했다는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추가 수색을 통해서 지난 19일에 이제 시신을 이제 추가로 이제 발견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그게 불과 그 최초 시신 발견 지점에서 15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처였나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유족 쪽에서는 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이걸 타살이라고 한다, 네. 미스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냥 이걸 사인 이상으로 네. 사건을 종결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불만을 예. 제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왜 그랬는지 정말 이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5년 만에 제기됐던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접수에 따른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네. 모두 8,546명이 추가로 인정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제24차 이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소위원회에서 이제 이미 의결을 해서 이제 올라온 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이제 심의해서 의결을 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그 피해자로 이제 희생자 79명, 유족 8,467명이 추가로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네. 뭐 대부분 이제 원안대로 의결이 됐다고는 하는데 유족 중에 뭐 한 10명 정도는 공부상 관계가 확인이 좀 안 돼서 네. 불인정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 접수된 것이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21,392명인데 대략 지금 이제 총 한 13,600여 명 정도 공식 인정이 좀 된 거고요. 추가 접수자 가운데서 7,755명 정도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예. 이것도 아마 뭐 대부분 경우에 뭐 추가로 이렇게 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합해서 8,546명. 이 가운데 이제 희생자가 79명, 유족이 8,467명 이렇게 되는 거겠군요.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은 절기상 소설입니다. 소설. 앞서 소설의 다른 이름이 소춘, 작은 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기 이름에 걸맞게 오늘 아주 햇살이 따스합니다. 두터운 외투 입고 나오신 분들은 낮에 다니기 살짝 민망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소설 관련 퀴즈를 준비했는데 소설 추위는 이것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사전에 보면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나 갚아야 할 은혜를 뜻하는데 한 음절이에요. 힌트 더 드려야 될까요? 예, 이게 있으면 마음이 참 불편하죠.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460님. 병원 갔다가 집에 내려가는데 너무 졸려서 휴게소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쉬고 계시다고요. 휴식 시간에 제가 좀 조용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즐겁게 방송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3515님. 대구 날씨 아주 포근합니다 하셨고, 김성곤 씨. 구미도 맑은 하늘에 햇살이 아주 따스합니다. 당분간 이런 날이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하셨고, 2077님은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시는 분인데 밖은 알록달록 낙엽이 예쁘게 물들었고 또 햇볕은 따뜻해서 창가에 앉아 있으니까 너른너른 잠이 오네요. 노곤노곤 잠이 온다는 말씀.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다는 그 모습 보시면서 문자 보내셨고, 2828님. 대관령 때이른 한파로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소설인 오늘 맑고 쾌청하고 포근하고 아주 날씨가 쫙 풀렸네요. 짱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경주 씨는 은행 대출 조금만 받으면 내 집 마련이 될 것 같았는데 이 매번 빚지고 살면 안 된다는 남편 반대에 대출 한번 받은 적 없어요. 원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이분 문자 중에 답이 들어있었네요. 모르고 제가 읽었습니다. 힌트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정답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7123님은 마당에 심은 배추 뽑아 절이고 씻고 여름 내내 말린 태양초 고춧가루로 김장하고 지금 버무리는 중입니다. 오늘 날 잘 잡으셨네요. 따뜻한 날 김장하시네요. 60포기 그 가운데 30포기 심었는데 30포기 건지셨다고요. 7903님은 강변로 산책 중인데 얼었던 얼음들이 모두 녹았어요. 정말 소설보다는 소춘이 어울리는 날씨라고 하시면서 오늘 처음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0129님 운전을 하시는 분이래요. 아이고 졸리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정유진 이사하느라 고생 많았고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하시는 문자를 보내오신 이분도 오늘 처음 문자 주셨어요. 커피 한 잔 드시죠? 잠도 좀 달아나게요. 자,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여러 장 남아 있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볼 텐데요. 먼저 포항으로 가볼까요? 임서희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예. 앞서 오늘 김장 담그셨다는 분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요즘 김장철이고 또 배추 재배도 한창 아니겠습니까? 네. 포항의 한 마을에서 올해 처음으로 배추 수출을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름 배추보다 맛있다는 가을 배추가 배를 타고 해외 수출길에 오릅니다. 포항시 죽장면 상옥 마을 이야기인데요. 네.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 밴쿠버로 15톤 분량의 배추가 수출됩니다. 포항시가 올해 신선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는데요. 그 결실을 맺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떤 마을이에요? 상옥 마을? 어떤 곳입니까? 포항 상옥은 해발 450m에 위치한 준고랭지 친환경 농업지구입니다. 예. 산속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는데요. 사실 포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따뜻해서 겨울에도 눈이 잘 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곳은요? 이곳은 이 포항 시내에 비가 올 때 하얀 눈이 내리는 곳이고요. 또 여름에도 시원해서 이곳 주민들은 다른 곳에 나가면 답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날씨 때문에 배추가 맛있게 자라는데요.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배추가 조금씩 자라면서 네. 밀도가 높고 알이 꽉 찼습니다. 아유 맛있겠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또 수출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품종도 수호라는 품종으로 심었다고 하고요. 네. 지금 배추밭에 가면 수확이 한창인데요. 일꾼들이 이 배추를 칼로 베는데 손으로 배추를 만질 때마다 뽀득뽀득 소리가 아이고, 납니다. 예. 포항 상옥 배추밭으로 가보시죠. 저는 여기 상옥에서 채소농사 한 30년 짓고 있는 손유락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엄청 추워 여기는. 여기는 중고랭지가 강원도 날씨가 비슷해요. 여기 배추는 씹으면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아, 진짜요? 네, 아삭아삭거리고 또 배추의 특유의 어떤 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진해요. 다른 데 배추보다. 그 이유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배추가 그래요. 야야야. 지금 바람 소리 들리죠? 네. 낙엽도 뒹굴고 많이 춥죠? 네. 아이고 바람 소리. 올해는 뭐 캐나다 밴쿠버에 약 한 15톤 정도를 출하게 됐어요. 처음으로요. 우리 농민은 농사만 짓지만은 이래는 수출 같은 건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 포항시에도 이제 농촌이 어렵고 이러니까 어떤 판로를 이렇게 개척해 준 거죠. 지금 포항시 담당자는 어디에 가 있죠? 지금 포항시 담당자는 영업하러 지금 미국에 가 있다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가 있답니다. 배추 농사 잘 지어서 수출까지 했으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날 추워서 우리 임서희 리포터 얘기하기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도 좀 시려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 수출을 위해서 담당자가 또 외국에 가 있다고요? 네, 지금 포항시에서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 한인 슈퍼와 또 미국 LA 이렇게 두 곳에서 특판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네. 김치와 누룽지, 시래기가 반응이 좋아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행사를 합니다. 또 이 행사 기간 중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현지 바이어 상담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내년에는 여름 모아 배추를 200톤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이고 15톤에서 200톤으로 10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네. 아유 현지 우리 교민들 얼마나 또 이 맛이 그립고 좋겠습니까? 네, 고향 맞아요. 생활도 많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은 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배추 농사가 전국적으로 잘 돼서 이 배추값이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농부가 가져갔던 돈이 배추 한 포기당 200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올해는 태풍 때문에 배추 가격이 올라서 비싸죠. 네, 맞습니다. 농부는 한 포기당 한 1,200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이 해마다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수출 판로를 넓히는 건데요. 예. 해외로 수출하면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어떤 해는 200원 받고 네. 어떤 해는 1,200원 받고 편차가 너무 커서 이 또 불안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정말 안정적인 판매처를 가지고 있으면 생활도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가 이제 해외로 나가면
그곳에서 김치를 담글까요? 그러게요. 저희도 동포는 김치를 해 먹을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상옥배추는 식감이 좋아서 그냥 생식용으로도 좋습니다. 아하. 쌈장만 준비해서 콕 찍어 먹으면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우 좋고요. 외국에선 샐러드로 먹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배추전 드셔보셨나요? 먹어봤어요. 아, 네, 아주 그쵸. 담백하고 개운합니다, 이거. 네, 이런 또 추운 날씨에 먹으면 아주 따뜻하고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인데요. 네. 현장으로 가보시죠. 살짝 헹가가 드시면 제일 맛있죠. 특히 된장에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삼겹살에다가 이게 맛있겠다고요. 소리가 딱 청명하잖아요. 이거는. 아이고야 맛있겠네. 맛있네. 밀가루를 물하고 이래 섞어가 소금을 약간만 해서 간을 한 다음에 배추를 넣어가 굽으면 다른 그게 필요 없고 그래도 맛있어요. 찍어 먹는 건 뭐가 들어가요? 이거 식초랑 간장이랑 설탕이랑 맛이 아주 좋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어떡하노? 맛있어. 우린 그래갖고 겨울에 이맘때 되면 해갖고 우리 아저씨 잘 먹어. 아이고 미처 씹지도 못하고 대답을 하셨네요. 임소희 리포터가. 네, 정말 맛있습니다. 그 배추 속 씹는 소리도 사각사각 아주 네. 먹음직스러웠고 또 지글지글 이 배추전 부치는 소리도 아주 막 군침이 도네요. 네, 정말 거기다 감도 같이 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포항 상옥의 가을 배추가 올해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알이 꽉 차게 맛있게 자라서 배로 20일 동안 해외로 가는 동안에도 잘 무르지 않고요. 네. 김장을 해도 더 오래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맛있는 상옥 배추로 김장김치 해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임서희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포항 상옥마을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배추 소식이었고요. 이번에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윤지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원주 체력인증센터에서 이 국민체력장이라는 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행사입니까? 네, 원주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체육 활동을 증진하고 또 스포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체력 100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체력장 다들 해보셨죠? 그렇죠. 우리 이규환 아나운서님은 체력장 점수 잘 받으셨나요? 저는 또 운동신경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간신히 턱걸이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그렇게 힘들었고요. 예. 네, 맞아요. 저도 체력장 때 좀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원주에서는 만 13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국민 체력장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개의 측정 항목을 통해 나의 체력 수준과 나에게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 중에서 원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국민 체력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하고 있는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네. 10m 왕복 달리기 민첩성 테스트인데요. 일단 민첩성 검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으로 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출발하면 달리셔서 저기 있는 빨간색 버튼 보이시죠? 네. 저거 먼저 1번 누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준비. 출발! 자, 상체 세우고 달리세요. 그렇죠. 빠르게. 자, 더 빨리. 자, 이쪽으로 전력. 체력 관련돼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예약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멀리뛰기, 유연성, 오래달리기 등등 좀 측정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측정했던 이제 반복해서 달리는 측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운동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오늘 측정을 하면서 이제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운동을 해야겠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숨도 차고 힘들어서 관리를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운동 시작해야겠다라고 좀 반성을 했어요. 마음은 날아다닐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10m 왕복 달리기 이거 좀 잘하고 싶은데 이거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은
무릎이 또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그렇군요. 돼요. 맞습니다. 6개 측정 항목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6개 측정 항목은 상대 악력과 윗몸 일으키기, 또 20m 왕복 오래 달리기, 또 윗몸 앞으로 굽히기와 10m 왕복 달리기, 또 제자리 멀리 뛰기 등 6개 종목이 있습니다. 네. 뭐 학창 시절 체력장에서 했던 종목들과 비슷한데요. 그러네요. 이 종목 측정이 끝나면 점수에 따라서 내 체력이 어느 등급인지 알려줍니다. 현재 체력 인증 온라인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체력 측정을 받고 나서 내 정보를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사이판 여행 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오프라인 이벤트는 23일 토요일에 원주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4인 이상 10인 이하로 팀을 만들어서 체력을 겨루는 단체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목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나의 체력 수준을 알고 또 앞으로도 꾸준한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데 있습니다. 네.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하면 병원 안 가서 좋고 얼마나 이득이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운동하려던 사람들도 좀 움츠러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회랄까 뭔가 이런 자극이 있으면 운동을 좀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서 관절과 근육들이 굳거나 또 수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고요. 또 몸의 근육량이 적은 마른 체형의 경우에는 추위를 더 쉽게 느끼기 때문에 또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면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우리 몸은 추운 겨울에 찬바람에 노출이 되면 몸의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심장 운동을 해야 하는데 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심장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좋고요. 또 건조한 겨울에는 몸속에 수분이 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분은 똑같이 증발하기 때문에 운동을 한 후에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주 체력인증센터 김태호 운동 처방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운동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학회에서는 주당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당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운동에 참여하시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깥에서 운동하시는 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또 감기라든지 또 근육이나 인대들도 많이 수축하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실내 스포츠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체력인증센터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원주 시민들의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 또 건강의 관리를 위해서 체력 검사 및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원주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신 후에 체력 인증 및 간단한 의학 검사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말씀하신데 아주 막 힘이 느껴지네요. 운동 처방사인데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어쨌든 이 체력인증센터 통해서 저마다 이 체력 수준을 좀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 51개의 체력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의 체력센터로 신청을 하면 청취자 여러분들 누구나 국민 체력장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지혜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소설 추위는 이것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일단 사연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5848님 이거 꼭 갚아야 해요. 그렇죠. 당연히 갚아야죠. 제주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소설이 소춘이었군요 하시면서 차 안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다니셨다고 하네요. 그 정도입니까 제주도는? 8937님 경남 통영에서 문자 주셨어요. 낮과 밤의 온도가 많이 다르지만 지금 날씨 대체로 맑고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셨고 6535님 부산에서 문자 주셨어요. 내 집 마련하면서 이게 좀 많았는데 그동안 많이 갚았습니다. 항상 마음의 부담이지만 잘 관리하고 갚아나가면 결국 환한 빗줄기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처음 보내셨는데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3986님 안양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입니다. 쓸어도 떨어지는 낙엽과의 전쟁으로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정도죠. 전형적인 가을 하늘인데 햇볕을 즐길 짬도 없네요. 이 낙엽과의 전쟁 12월 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앞서 5848님, 6535님, 3986님.
자, 여러분 정답과 함께 사연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35분이나 됐네요.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절기 소설이지만 기온은 10월 하순처럼 포근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는 데다가 하늘이 맑아 볕이 좋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 이 맑은 날씨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높은 서울, 대전, 대구 6도를 비롯해 전국은 0도에서 12도, 그리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낮 기온은 서울과 독도가 17도, 대전, 대구, 울산 19도, 부산 21도, 광주는 22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모레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차츰 기온은 내림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제주도 지방에 비 예보가 있고 오후부터는 중부 지방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텐데 강원도 산간 지역의 경우 다소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원 영동 지방은 지금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7도, 습도는 18%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영 씨입니다.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당대로와 국회대로가 혼잡하고요. 세종로 소공원에서도 역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집회 후에는 광화문을 지나 효자 치안센터까지 2개 차로를 막고 행진도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멀리 외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서산부터 정체가 여전하고요. 이후로 송악에서 서해대교 그리고 발안에서 용담 터널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상일 부근에서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하남부터 밀리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 평촌에서 하계 분기점 사이로도 작업으로 2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일대에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의 공장 준공식을 방문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 당일인 오늘까지도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던 강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온 직후 출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3억 원대 뇌물 중 일부는 증거 부족,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해경관서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사흘째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밤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입니다. 긴급 간담회 소집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이번 주 지역을 달군 이슈들 가운데는 이 폐기물 업체와 공장으로 둘러싸인 인천의 4월 마을 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 이 거주지로는 부적합하다 이런 환경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이 4월 마을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저런 걱정이 드는데요. 지역 이슈 포커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뉴스원의 정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의 정진우 기자입니다. 예, 최근 이 전북 익산의 장전 마을도 그렇고 또 오늘 얘기할 인천 4월 마을도 이게 다 주변 환경이 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4월 마을이 인천의 어디쯤에 있는 곳인지 그리고 주변 환경이 실제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4월 마을은 서울 왕기동에 위치한 동네로 현재 50여 가구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4월 마을과 불과 1km 거리에는 1992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됐습니다. 예. 이처럼 또 공장들도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현재 공장만 165개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 중 38%인 63개소는 중금속 작업장이고요. 예. 12% 20개소는 화학물질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옆에 드림도어에는 하루 평균 12,700대의 대형 트럭이 수요도권 매립지로 오가고 있고요. 예. 마을 내부도인 사월로에도 하루 평균 승용차와 소형 트럭 700대가 통행하고 있는 등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공장이 165개인데 대부분 뭐 중금속, 화학물질 취급하는 공장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직접 현장을 취재하셨을 텐데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네, 이들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이라든가 미세먼지, 소음으로 10수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네. 주민은 특히 날리는 쇳가루가 치명타라고 이걸 모으고 있습니다. 쇳가루가 날린다고요? 네. 그래서 이 마을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는데요. 마을과 공장 사이 위치한 슈퍼는 이 마을의 유일한 식료품 가게입니다. 네. 이 슈퍼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 한 5명에서 6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제가 마을 주민들께 마을 입구부터 눈과 코가 좀 불편하고 말씀드리니까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서 오늘 좀 나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슈퍼 옆에 텃밭에 가서 네. 자석을 한번 놓고 흙을 삽으로 떠서 자석에 한번 부어봤습니다. 근데 자석을 거꾸로 해서 흙을 떨어뜨려 보니까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 쇳가루가 자석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저는 며칠 전 비가 와서 흙이 젖어갖고 자석이 붙은 줄 알았는데 자석을 흔들어도 이 흙더미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쇳가루였던 거죠. 아니, 비교하자면 예. 이게 초등학교 자연시간 저희가 철가루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런 것 그 정도로 이제 쇳가루가 많이 붙었던 거죠.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결국 마을 주민들이 이제 참다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뭐 건강 조사라는 게 있었다고요? 네. 주민 평균 나이가 70세 넘는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를 마을의 밀집한 공식 때문에 생각하게 된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예, 주민 한 분이 2016년도 여름에 서울에 놀러 온 자녀들이 네. 샤워를 하기 위해서 양동이에 물을 부었는데요.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네, 이 양동이 안에서 이제 정체불명의 가루가 발견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이 호기심에 이제 자석을 갖다 댔더니 가루들이 모두 달라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후 반복적으로 같은 실험을 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후 집 주변에 검은 먼지들을 자석을 내보니 모두 붙어서 나왔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겠네요, 정말. 네, 결국 참지 못한 주민들은 2017년 2월 환경부에 청원을 했고, 예. 환경보호위원회가 수용을 해 같은 해 12월부터 환경가공원에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네. 당초 조사 대상은 서울만 52세대 주민 125명이었는데 예. 조사 기간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최종적으로는 122명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망하신 분들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70대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9일 날 사월마을 한 교회에서 주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주민들 사이에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네. 사월마을은 이제 주택이 공장과 뒤섞여 있고 미세먼지 소음에 노출된 탓에 주민들이 우울 불안증 호소율이 전국 대비 각각 4.3배에서 2.9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또 52세대 중 주거가 매우 부적합한 4등급은 15세대였고요. 예. 부적합 상등급은 22세대로 전체 71.1%가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시급하거나 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등급은 한 세대에 불과했고요. 고작 한 세대요. 예,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2등급은 14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군요. 이제 쇳가루가 막 날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울증, 불안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씀인데 그 앞서 사망한 두 분의 그 사망 원인 같은 거 어떤 뭐 질병이라면 어떤 질병인지 밝혀졌습니까? 네, 일단 국립과학원은 일단 이날 발표에서 예. 마을 주변 환경이 암달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4월 마을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 4월 마을 주민 122명 중 총 15명의 폐암, 유방암 등이 생겨서 8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4월 마을에서 발생한 각종 암 발생 비율에서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암이 발생한 비율과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높지 않다고요? 네, 이를 두고 이제 설명에 참석한 오정환 인본 환경법률연구원 원장은 4월 마을의 문제는 환경 개선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요. 인천시나 환경부가 4월 마을 내 주민들이 이주하게 하든지 아니면 마을 내 공장을 옮기든지 둘 중 하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합니까? 이주를 원하나요? 아니면 공장이 다 떠나주길 바라나요? 아니, 주민들은 이제 주관계 부적합다는 조사 결과나면서 이제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주를 원한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30년 가까이 주변에 있는 폐기물 공장 등으로 미세먼지 색깔을 고통받고 있는데 환경부가 몇 개를 형식적으로 조사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도저히 이런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게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건강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전이라도 지금 주민들 건강 관련해서 뭔가 시급하게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은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주 시킨다고 해도 어디로 또 어느 수준으로 이전시켜야 할지 아직 선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는 일단 4월 마을의 사후 관리 비용으로 국비 12등 약 2억 원을 서구에 교부한 상태라고 했고요. 국비 2억 원이요? 예. 그리고 집단 이주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대책 마련할지 제가 다 걱정인데 공장 측에서도 뭐 어떤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까? 네, 공장 측에서는 자신들이 어쨌든 돈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인천의 4월 마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정진욱 기자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 오늘도 곽재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이 좀 포근하죠? 네, 날이 많이 풀려가지고 햇살도 눈부시고. 맞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광화문 광장 지하에 숨겨진 공간에 제가 좀 다녀왔는데요. 광화문에 저도 지하철 타고 자주 가는데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 지하 공간에 세종 이야기 또 충무공 이야기 전시관이 있어요. 오가면서 봤어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네. 근데 이제 광화문역이랑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모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광화문 광장.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제가 입구까지는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입구 혹시 어디로 가보셨어요? 세종대왕 뒤편으로 가보셨나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거기 뒤에 문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세종대왕 동상 바로 뒤에 있는 문으로 따라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세종문화회관이랑 KT 건물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또 지하로 연결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렇게 3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광화문 광장 그쪽에 세종 지하차도 지하차도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 언저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오며가며 좀 본 기억인데 딱 그 동상 그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딱 동상을 중심으로 해서 KT 건물과 세종문화회관까지 그 지하가 바로 앞에 지하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 그 지하가 다 이제 이 전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확인할 겸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그래요? 어느 정도나 넓습니까? 일단은 그 세종문화회관부터 그리고 광화문 광장과 이어지는 그 도로 그리고 플러스 그 KT 건물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까지 해서 그 밑에 지하 공간이 다 세종 이야기, 충무공 이야기 전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하 이제 거북선까지 크게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커요, 그 거북선은? 거북선이요. 지금 이 스튜디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스튜디오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도 볼 수 있고 밑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광화문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한번 들으셔도 좋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가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구에 써 있어요. 세종 이야기, 충무공 이야기. 네, 이렇게 써 있어서 세종 이야기, 충무공 이야기. 세종문화회관 이제 대극장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옆이랑 계단으로 쫙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기 사이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거든요. 되게 비밀스러운 곳처럼.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 다른 세상입니다. 네, 지하로 내려가시면 정말 상상 이상의 전시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충무공 이야기 전시관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거 봐, 이게 거북선이야. 거북선이 어떤 거 같아? 저 머리 모양이 뭐야? 그죠? 용머리지? 용머리지? 저희 아이가 7살인데 유치원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이제 여기 와서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고 중앙에 거북선이 있어서 아이들이 제일 보고 싶어 했던 게 거북선인데 그게 크게 있어서 저희 눈에 딱 들어오게 되고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날이 되게 춥거든요. 여기 전시관이 가장 좋은 게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춥거나 더울 때 여기서 머물러서 또 콘텐츠 보시고 또 투어도 있거든요.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관람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머무르시기도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또 아마 평생에 보셨던 외국인보다 여기서 오셔서 보는 외국인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다양한 외국인도 되게 많이 관람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좀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더우면 더운 데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쵸. 밖이 추우면 추운 데로 들어가면 따뜻하고 사시사철 언제든 가면 좋은 곳인데 뭐 단체 관람하는 아이들도 많을 것 같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아요. 외국인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해요. 투어의 한 코스로도 요즘에는 많이 찾는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2009년도에 세종 이야기가 개관을 했고요. 또 2010년도에 충무공 이야기가 개관을 했는데 저는 사실 올해 처음 알았어요. 항상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지만 위로만 다니지 지하는 잘 안 가니까. 그 이 방송 듣고 그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시관은요 모두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종문화회관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더 한 발 나아가서 한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두 위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이 두 위인에 대한 우수한 콘텐츠까지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 곁으로 한 발 더 이제 나아간다라는 취지로 이 두 이야기 전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그 전시물 설명해주는 해설사들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 아이들, 외국인들까지 누구나 쉽게 이제 접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서 뭐 체험 활동 같은 건 없을까요? 체험 활동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한지에 붓으로 이름 쓰기, 뭐 한국어 쓰기 체험 이런 거는 외국인들 재밌겠네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 작품들이 이제 아이들은 다 가지고 가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놓고 가서 그걸로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포토존이 됐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 이야기 전시관을 찾은 시민들도 한번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좀 보니까 무슨 방 안에 있죠. 여기 방의 이름은 집현전이라는 곳이에요. 이 집현전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한글을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지 자주 오거든요. 올 때마다 가슴이 좀 뜨거워진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신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런 행복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사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데리고 오고 그래야겠구나. 그런 생각 계속 들어요. 잘 몰랐는데 우연히 들어왔는데요. 세종대왕 쪽에는 원래 이제 조카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이렇게 노란빛도 있고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호감이 되는 그런 그리고 또 갤러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그 역사 위인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1, 2위 아니겠습니까? 뭐 항상 순위를 앞다투고 계신 두 분인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쪽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가면 충무공 이야기 전시관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 아래로 내려가면 세종 이야기 전시관이 나온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또 겨울방학 시작될 텐데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저는 좋았던 게 무엇보다 네. 전시관이 무료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무료니까 부담 없이 휴관하는 날 있겠죠. 네, 월요일은 휴관이고 매주 월요일. 네, 나머지는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요. 네. 방학이 되면 1월부터 또 체험 활동도 많이 늘어나요. 네. 근데 이 체험 활동 또한 굉장히 저렴하니까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탁본 체험이라든지 뭐 문패 만들기 그리고 네. 나만의 배지 만들기 이런 체험들이 있는데요. 1월이 되면 연 만들기 또 해시계 만들기 이런 체험까지 진행이 되니까 홈페이지 일정 참조하셔가지고 예. 방문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알찬 방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에서 또 우리 한글 배우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이 한글 창제 어떻게 또 시작이 됐는지 네. 여러 가지 역사 공부도 하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도 또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곽자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바로 빚입니다.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에서 정답은 빚이었습니다. 1968님은 이 세상에 이 빚 없는 사람 없죠. 부모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이건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갚지 못하죠 사실. 7922님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쉬는 날이면 무등산 오르고 있어요. 저도 빚이 좀 남아있는데 그래도 거의 갚았어요 라고 하셨고 7000번 쓰시는 분 작업실에서 친구하고 한국화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나 밥할 때나 집에 있을 때 늘 KBS 라디오를 켜놓고 있어요. 유익한 정보 잘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자 7922님 700님 이 두 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따로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 월요일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